자,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푹 쉬셨죠? 자, 우리 책은 58쪽입니다. 지금 정신요법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이제 개인정신요법 끝났고요. 이제 집단정신요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단정신요법의 적응 대상자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외우기도 그렇고 안 외우기도 그렇고 하여튼 보긴 보겠습니다. 자, 형제 간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적대적인 형제관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집단정신요법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 이런 사람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하는 대상자, 그리고 성격 장애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 부적응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 대상자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적응을 못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집단, 그것도 아주 좋은 집단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 치료자와 동성애적인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대상자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 남자 의사야. 그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나도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애정을 느끼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대상자도 역시 집단정신요법 괜찮습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일단 저렴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치료자는 한 명이고 여러 대상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작게, 그러니까 싸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문제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러네. 그럼 내 문제는 별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은 말 그대로 내 편, 준거 집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그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내 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준거 집단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물론 거기에서 얘기한 거를 다 외부에 나가서 절대로 누설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이 꼭 누설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집단정신요법의 유형을 보시면요. 집단적으로 정신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치료자가 굉장히 조금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정신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심리극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교류 분석을 합니다. 자, 상호 교류 분석은 번이라는 사람의 자아 상태의 기능 분석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 몸 속에는, 마음 속에는 PAC, 세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게 A라는 사람이고, A라는 사람 헷갈리는구나. 이제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도 PAC 자아가 있어요. P는 뭐예요? 부모로서의 자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A는 성인으로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으로서 자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 그럼 학생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성인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학생들도 성인이라고 할까? 아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아동자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동들도 떼쓰는 아이가 있잖아요. 예, 떼쓰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순종스러운 아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할 때 네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 잘 듣는 자아가, 그 아동자가 있는 반면에 떼쓰는 아동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대화를 하면 대부분 간호대학 학생들은 순종적인 아동자 형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있고, 부모로서의 자아도 역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억압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억압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모는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다,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 어떻게, 부모로서의 자아, 근데 부모로서의 자아도 억압하는 부모가 있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부모로서의 자아를 갖고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보시면 부모로서의 자아일 때 상대편은 아동의 자아가 되면 사이가 오래 간대요.
그런데 부모로서의 자아가 또 부모로서의 그 상대편도 부모로서의 자아. 그럼 계속 티격태격 싸움을 일어나겠죠. 그죠? 아들 이렇게 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